여러분들은 투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정당도 공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인물인지, 어떤 후보자인지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따라서 후보자 정보공개 제도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들이 공개되며 어떤 방식으로 확인 가능한지 후보자 정보 공개에 관한 절차 및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표하기 전 유권자들은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정보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까요? 첫 번째,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들의 정보를 모아서 매 세대별로 발송되는 선거 공보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공보의 둘째 면에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의 게재를 의무 규정하고 있는데요. 후보자에 대한 종합정보 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닌 선거 공보를 통해 국민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회 위원 선거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과 후보자 등록서류 공개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선관위는 등록 서류의 형식적 요건이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고 후보자 등록을 수리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수리한 관할 선관위는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과 공개 대상 후보자 등록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개 시기는 후보자 등록 수리 이후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 여기서 공개되는 기본사항은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직업, 학력, 경력, 그리고 재산 신고액, 병역 신고사항 등이며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 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 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전과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정규 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영 신고서들이 공개됩니다. 그럼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관련 신고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신고서 제출입니다. 재산신고 산정 기준일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이 재산신고 기준일입니다. 신고 대상 재산의 범위는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부동산, 동산 등 전 재산입니다. 또한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포함되며 외국에 있는 재산 및 사실상 타인 소유라도 등록 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신고 대상입니다. 이번엔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입니다. 병역사항 신고는 후보자 등록일 전 1개월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후보자 본인으로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후보자뿐만 아니라 여성 후보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후보자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인 아들, 손자, 외손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병역 의무가 없는 여자와 18세 미만의 남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체납 증명에 관한 신고서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고 대상 기간은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으로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자와 외가 쪽은 제외합니다. 또한 건당 10만 원 이하 또는 3개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되며 후보자의 직계 존속은 자신의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법 제25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전과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전과 기록의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선고 유예와 현재 재판 중인 범죄에 관한 사안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후보자의 전과 기록에 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기록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규 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며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신고서에는 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 당선 또는 낙선 여부가 포함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들이 제출해야 할 정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모든 후보자들의 정보를 모아놓은 유용한 법정 선거 홍보물 선거 공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공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해당 선거구의 매 세대, 선거 공보 발송 신청자,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라와 있는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며 모든 선거에서 허용되는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또한 선거 공보는 선거인이 정당 및 후보자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핵심적 자료이며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공보는 12면 이내로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기재돼 있을까요? 먼저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명, 경력, 정견, 공약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거 공보 둘째 면에 재산, 병역, 납세, 전과 기록 등의 후보자 정보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를 제외한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책자형 선거 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둘째 면에 작성해야 하고 책자형 선거 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 성명은 한글로 적고 학력은 예비 후보자 홍보물, 공약집 선거 벽보 및 공보, 선거 공약서, 그리고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었거나 적고자 하는 학력을 2개 이내로 기재하며 직업 경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재산 상황은 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별로 각 신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총액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경우에는 고지 거부라고 기재합니다. 만일 신고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欄에 없음이라 기재합니다. 병역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 계급, 복무기간, 복무분야, 병역처분 사항 및 병역처분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란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개월 이후에 발급받은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증명서에 따라 기재하되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세금 납부, 체납 증명에 관한 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는데요. 건당 10만 원 이하 또는 3개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직계 존속이 세금 납부
또는 체납에 관한 신고사항을 거부한 경우에는 납세액란 또는 체납액란에 신고 거부라고 기재합니다. 전과 기록은 후보자 본인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죄명, 형량 및 그 처분 일자를 기재해야 하고요. 소명서는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체납 실적 및 전과 기록에 관해 소명하려는 경우에만 그 란을 만들어 소명하려는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하니까요.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후보자 정보 공개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입니다. 선거 Q&A 함께 보시죠. 만일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하여 신고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 규정에 저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등록 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형식상으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등록 대상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정도가 중대해서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 및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허위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선거 공보의 내용 중 경력, 학력, 학위 또는 상벌이나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게재된 내용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 청렴한 선거가 되려면 후보자들은 거짓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선거인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선거인은 단순히 후보자의 유명세나 정당 등 단편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적합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선거 문화도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민주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겠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공정한 선거가 되길 바라봅니다.